140만원짜리 모니터로 제일 먼저 뭘 해볼까? 아리짱.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2015년에 구입한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구입 이유, 요거죠. 무려 5년 만에 메인 모니터를 새롭게 구입했어요. 지금 제가 왜 새롭게 모니터를 구입했냐면, 원래 쓰고 있던 요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이것도 그 당시 한 100만원 조금 더 주고 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건 새로운 PD님께 이제 모니터랑 PC를 드렸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나온 듀언테크 32인치 QHD 144Hz 게이밍 모니터를 쓰고 있었어요. 저것도 사실 게임 용도로 쓰기에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화질이 좋은 모니터를 쓰다가 작업용으로 얘를 쓰기에는 아쉬워서 얼마 전에 베스트샷 가서 요 모니터를 직접 구입해 왔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모니터를 구입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게임용이냐 일반 사무용 작업용이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여기서 게임용이라면 화질이나 해상도보다는 주사율을 우선적으로 보고, 작업용이라면 주사율보다는 화질과 해상도를 더 중요시 봐요. 물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오면 좋기는 하지만, 그나마 LG가 최근에 나노셀 27인치 144Hz의 4K 모니터를 출시했는데, 저는 이게 또 램은 다다익선, 뭐든지 큰 게 좋잖아요. 모니터도 27인치를 쓸 때는 이것도 좀 큰데 하는 생각과 달리 32인치를 써보니까 이제는 27인치도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그 30만원대인가? 4K 삼성 27인치 모니터를 구입했어요. 이거는 친구들이 놀러오면 쓰는 컴퓨터이고, 화질도 가성비도 나름 꽤 괜찮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제가 구입한 모니터는 게임용보다는 작업용에 초점을 맞췄고, 여기서도 찾다 보니까 저는 가장 원하는 게 32인치 그리고 4K 모니터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 LG의 32UL950, 두 번째는 델의 U3219Q. 스펙을 비교해보자면 4K 32인치는 모두 동일하고, LG는 2018년 12월 출시, 델은 2018년 10월에 출시했습니다. 이게 국내와 글로벌 모델과 이제 출시 시기는 조금 다를 거예요. LG는 DCI P3 98%, sRGB 135%, 델은 DCI P3 95%, sRGB 9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날 DCI P3나 sRGB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얼마나 실제 색과 가깝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밝기는 450니트, 400니트이고 LG는 피크 밝기가 750니트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HDR 컨텐츠를 재생할 때 그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LG는 HDR 600, 델은 HDR 400. LG는 FreeSync를 지원하고, 단자는 고사양 모니터로 갈수록 DPI와 HDMI 포트보다는 USB Type-C, 썬더볼트 단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LG는 USB Type-C 포트가 2개, 썬더볼트 3와 USB PD 60W 충전이 가능하고, 델은 USB Type-C 포트 하나에 PD 충전 90W까지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보증 기간인데, LG는 1년을 지원하고 델은 3년간의 무상 보증을 지원했습니다. 가격은 139만원, 115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이것을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스펙은 LG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만 둘 다 고사양 모니터이기 때문에 대체로 가성비는 델 쪽이 조금 더 높게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탠드는 저는 모니터함을 쓸 거라서 제외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고민한 끝에 보니 LG를 구입하자고 보니까 단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의 배송 기간이 걸린다는 점, 버닌, 리텐션 이슈가 있었어요. 요거는 사실 LG IPS 모니터의 종특인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뒤에 쓰고 있는 34UM95도 리텐션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쓰면 테두리가 붉어지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LG 모니터를 구입한 이유는, 대부분 초기 품질을 제외한다면 구입하고 고장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질려서 바꿀 정도로 큰 불만 없이 만족스러웠고, 이전에 경험해본 나노 IPS를 보니까 색감, 화질도 제 눈으로 직접 봤고, 국내 대기업이라는 브랜드, 이왕 한번 사면 오래 쓰니까 그냥 좋은 거를 사자는 마음에서 저는 델보다 LG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박스가 개봉되어 있죠. 이게 LG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고가의 모니터이다 보니까 직접 이제 기사분께서 개봉을 하고 패널에 흠집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수량 체크를 하고 가야 해서 이렇게 지금은 뜯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모니터가 좀 커요. 제가 구입한 모니터거든요. 여기 모니터
스탠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쓰지 않을 예정. 원래 그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나? 그럼 이거 반대로 뜯긴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제가 모니터를 여기를 드러내고 나면 핸들링 가이드가 있고 여기에 뭐 잡다한 부속품들이 모두 들어있어요. U자 받침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받침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제 모니터 설치는 간단히 끝났거든요. 확실히 모니터부터 배사올 마운트를 쉽게 빼고 끼울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엄청 쉬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전원 케이블, 썬더볼트 케이블만 연결해 줬는데 이 썬더볼트 케이블, 썬더볼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요 썬더볼트 케이블을 쏙 연결해주면 이렇게 모니터가 뜨게 됩니다. 지금 해상도가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 모니터 아닌데? 영상 모드로 들어갔을 때 사용자 지정, 선명함, 표준. 왜 sRGB랑 DCI P3는 안 나오지? 아, 이제서야 LG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잡혔습니다. 고명암 대비, 그러니까 HDR을 켜고 끌 것인가 이것도 선택을 해줄 수 있고, HDR을 켜게 되면 오른쪽 위에 HDR 지금 활성화되었다고 뜨고, 해상도 조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4K 설정, 이거는 사실 눈 아파서 쓰기는 어렵고 살짝 적당히 조절해서, 자, 설정으로 갔을 때 영상 화면 조정은 뭐 밝기나 이것저것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명암이나 선명도나 이런 거는 건드려 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것도 고명암 대비를 켜고 끄냐에 따라서 차이가, HDR을 끄게 되면 이제 뭐 HDR 효과, sRGB, DCI P3 이러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게이밍 모니터도 아닌데 게임 조절이 되네요. FreeSync 설정, 블랙 스테빌라이저. 저는 이제 새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0시간으로 나와 있고, 아무튼 지금 썬더볼트로 정상적으로 인식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이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백색 균일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와줬지만 위쪽이 살짝 어두웠고, 플리커 프리를 테스트했을 때는 밝기가 100%일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밝기를 조금씩 낮추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00%에서 99%로 넘어가자마자 플리커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펙에는 플리커 프리라 하고 100%일 때만 플리커 프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불량 하도 테스트는 문제 없었습니다. 빗샘을 테스트했을 때는 IPS 종특이 빗샘 현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바라긴 어려웠지만 왼쪽과 오른쪽 끝쪽에 빗샘 현상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닌, 리텐션 테스트를 했을 때는 파이널 컷을 3분의 2만 띄우고 테스트해본 결과 5시간이 지나도 따로 리텐션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럼 내 건 양품인가?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꽤 좋다는 평이 있어서 써보니까 다른 모니터에 있는 내장 스피커보다는 품질이 좋지만 그냥 따로 쓸게요. 그리고 하루 동안 사용해본 후기입니다. 가장 먼저 화질은 끝장날 정도로 죽여줬어요. 제가 써본 모니터 중에서 화질은 진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아직도 볼 때마다 감탄할 정도로 되게 화질이 좋아요. 마치 OLED TV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이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첫 느낌은 색이 진득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다가 다른 저가형 모니터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물 빠진 색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시야각 역시 IPS 특성상 굉장히 좋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지금처럼 이제 밝을 때는 괜찮은데 어두울 때 특히 어두운 화면을 띄우게 된다면 오른쪽 끝에 있는 빗샘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32인치 커브드를 썼잖아요. 커브드를 썼다가 다시 평면으로 오니까 단점이 중앙이 너무 볼록해 보여요. 이거는 아마 써보신 분들은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나머지 밝기는 실내에서 사용하기 충분할 정도로 밝았고 디자인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즘은 다들 베젤리스로 나와서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예를 들어 모서리를 자세히 보면 이중으로 된 디자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단에 LG 로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 싱큐가 박혔나? Thank you. 두께도 고성능 모니터 치고는 얇고 뒷면은 사실 평범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썬더볼트를 지원한다는 것도 강력한 장점이죠. USB 허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듀얼 모니터를 쓴다면 컴퓨터에 갈 필요 없이 그냥 모니터 뒷면에 바로 연결하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PD 충전도 지원하는데 쉽게 말해 케이블 하나로 노트북 충전, 허브, 모니터 출력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는 100W 가까이의 어댑터가 필요하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얘는 최대 60W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램, 갤럭시북, 맥북 프로 13인치 정도의 60W 충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플리커 프리로 쓰려면 밝기를 100%로 둬야 하는데 이때는 좀 밝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눈이 부셔서 100%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 밝기는 50%로 줄여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100%까지 올리면 너무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플리커 프리가 좀 신경 쓰여서 100%로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모니터 컨트롤 버튼의 사용도 LG는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데 사용자한테는 안 보이게 뒤에 있네? 다른 모니터와 달리 맥용 소프트웨어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간혹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21:9 비율의 와이드 모니터를 쓰다가 다시 16:9로 오면 불편하지 않나요? 이거는 조금 케바케일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QHD 모니터를 쓸 때는 확실히 불편했고 4K로 오니까 이때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만족감이 더 높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버닌, 그러니까 리텐션 현상이나 플리커 프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만 가장 아쉬웠던 게 잔상 현상입니다. 맥북 프로 16인치도 잔상 현상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저는 얘에 대해서 엄청 심하진 않는데 잔상이 꽤 생기더라고요. 물론 게임 모드를 켜게 되면 응답 시간을 매우 빠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문제. 제가 모니터함을 쓰기 때문에 받침대를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퀄리티, 사출이 좀 아쉽더라고요. 100만원대 모니터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보니까 궁금증이 이전에 구입한 저가형 4K 모니터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가성비 측면으로만 따졌을 때는 저가형도 충분히 좋기 때문입니다. 얘가 거의 140만원에 달하고 얘가 30만원대로 구입했는데 4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4K인데 인치수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거의 100만원 차이잖아요. 보통 일반 유저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화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해상도, 색감, 이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해상도만 확 높아지더라도 쨍하고 선명한 모습에 화질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얘는 제가 본 모니터 중에서 화질이 최고이고 제일 좋은 모니터는 맞지만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요. 반면에 얘는 가격대 치고는 4K 모니터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준다? 가성비 꽤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색 보정을 하면서 정확한 색을 봐야 하는 유저분이 아니라면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저라면 저가형 4K 모니터를 구입하고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빌려서 살짝 보정만 해줘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쓰는 삼성 27인치 4K 모니터도 색온도가 낮은 것을 제외한다면 이만큼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얘는 30만원대인데 놀러오는 친구마다 딱히 가격을 말 안하면 대부분 고가 모니터처럼 보더라고요. 어쩌면 음향 장비도 일정 이상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성능보다 가격 오르는 폭이 훨씬 더 커지는 만큼 약간 모니터도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저의 결론, 델 모니터를 봐서인지 LG도 보증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고 저는 이제 플리커 프리랑 잔상이 지금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가격을 제외한다면 화질이나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만족감은 엄청 좋은 모니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판왕을 한번 구입하고 나니까 다른 모니터를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다음에는 21:9 비율 모니터와 이제 16:9 비율의 모니터의 비교,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번다면 그 비슷한 가격대의 모니터를 진짜 싹 다 구입해놓고 한번 리뷰도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 화질 죽이는데? 하이빅스비 불 끄고 틀어. 오후야.